주변에서 좋다고 해서, 방송에서 소개됐다고 해서, 자식이 챙겨줬다고 해서 꾸준히 먹어온 음식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말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혈당이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신장 수치가 좀 올라갔네요. 열심히 건강을 챙겼는데 몸이 신호를 보내온다면 혹시 먹는 것을 한번 돌아봐야 할 때가 아닐까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음식들은 원래 좋은 음식들입니다. 대부분의 분들께는 지금 드시는 대로 드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특정 질환이 있거나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 중에는 그 음식이 예상과 다르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생기는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들으시면서 혹시 내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따로 기억해 두셨다가 병원에서 한번 여쭤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두부와 콩 제품입니다. 두부, 된장, 청국장, 두유, 어르신들의 식탁에 빠지지 않는 음식들이지요. 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대표 식품으로 대부분의 분들께는 매일 드셔도 좋은 훌륭한 건강식품입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께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콩 단백질은 분해되는 과정에서 질소 노폐물을 만들어내는데 신장이 이것을 충분히 걸러내지 못하는 상태라면 체내에 쌓일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신장 수치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계신 분이라면 두부나 두유를 얼마나 드시는지 한번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장 질환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처럼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시금치와 견과류입니다. 시금치는 철분이 풍부하고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과 항산화 성분이 많아 심혈관 건강과 노화 예방에 좋은 음식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음식 건강하신 분들께는 오히려 더 자주 드시길 권하고 싶은 음식입니다. 다만 예전에 요로 결석을 앓으셨거나 소변 검사에서 칼슘 수치가 높게 나온 적이 있으신 분들은 한 가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시금치와 견과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체내에서 칼슘과 만나면 결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결석 이력이 없으신 분들은 걱정 없이 드셔도 됩니다. 결석 때문에 고생하신 적이 있으신 분들만 과하게 드시지 않도록 조절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홍삼과 인삼입니다. 홍삼은 면역력을 높이고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도 뒷받침됩니다. 자녀들이 가장 많이 챙겨드리는 건강 선물이기도 하지요. 피로감이 많으시고 별다른 지병이 없으신 분들께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보조제입니다. 그런데 혈압약이나 혈액이 굳는 것을 막는 약, 와파린 같은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드시기 전에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홍삼 성분이 이런 약들과 만나면 약효가 예상과 다르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드시는 약이 있으신 분이라면 병원에서 홍삼을 선물 받았다고 한번 말씀해 보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네 번째, 바나나와 토마토입니다. 바나나는 소화가 잘 되고 토마토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암 예방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음식 모두 건강하신 분들께는 혈압을 낮추는데도 도움이 되는 칼륨이 들어있어서 오히려 더 챙겨 드시면 좋은 과일입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그 칼륨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이 건강할 때는 칼륨을 알아서 잘 배출하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칼륨이 몸 안에 쌓이면서 심장 리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장 관련 수치를 병원에서 확인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 부분을 꼭 의료진과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외의 분들은 마음껏 드셔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 자몽입니다. 자몽은 비타민C가 풍부하고 새콤한 맛이 좋아 즐겨 드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무 약도 드시지 않는 건강하신 분들께는 훌륭한 과일입니다. 그런데 자몽에는 한 가지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자몽 속의 특정 성분이 우리 몸에서 약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동을 억제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몽을 드신 날에는 같은 약을 드셔도 평소보다 훨씬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심장 관련 약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약을 드시고 계신 분이라면 담당 의사 선생님께 자몽을 먹어도 되는지 한 번만 여쭤보시면 됩니다. 그 한마디가 생각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6번째, 생강과 마늘입니다. 생강과 마늘은 예로부터 천연 항생제라 불릴 만큼 면역력과 항염 효과가 뛰어납니다. 요리에 자연스럽게 넣어 드시는 것은 누구에게나 좋고 건강하신 분들이 평소에 드시는 양이라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요즘은 건강을 위해서 생강즙이나 마늘을 원액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생강과 마늘에는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혈액이 굳는 것을 막는 약을 드시는 분이 원액으로 과하게 드시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누구든 공복에 원액으로 드시면 식후에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으니 식후에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7번째, 현미와 잡곡밥입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나 잡곡밥으로 바꾸는 것은 혈당 관리와 식이섬유 보충 면에서 전반적으로 좋은 선택입니다. 소화에 문제가 없으신 분들께는 적극적으로 권할 만한 식습관이고 계속 드시면 좋습니다. 다만 위장이 많이 예민하시거나 소화 기능이 많이 약해지신 분들의 경우에는 현미와 잡곡의 거친 식이섬유가 오히려 소화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잡곡 비율을 너무 높이기보다는 백미와 적절히 섞어서 드시고 충분히 익혀서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드신 후에 배가 더부룩하거나 불편하셨다면 그것이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7가지 음식을 살펴봤는데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음식들은 모두 원래 좋은 음식들입니다. 다만 내 몸 상태, 내가 드시는 약에 따라 같은 음식도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 그 사실을 알고 드시는 것과 모르고 드시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들으시면서 혹시 내 이야기 같다고 느끼신 부분이 있으셨다면 다음 진료 때 그 음식 이름을 메모해 가셔서 한 번만 여쭤보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구독해 두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건강 걱정이 많으신 주변 분들께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모두 좋은 음식, 이런 분만 확인해 보세요. 두부, 콩, 신장 질환 있으신 분, 시금치, 견과류, 요로 결석 이력 있으신 분, 홍삼, 인삼, 혈압약, 항응고제 드시는 분, 바나나, 토마토, 신장 기능 저하 있으신 분, 자몽, 약을 드시는 모든 분, 생강, 마늘, 원액, 항응고제 드시는 분, 현미, 잡곡, 소화 기능이 많이 약하신 분, 잘 기억해 두셨다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